일반적인 식단에서 비타민 K2가 되게 많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비타민 K2는 유제품인 우유, 그리고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치즈, 버터에 자연 방사를 통해 얻은 달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동물성 식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다. 나 맨날 먹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왜 부족할까? 여기서 덧붙이자면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붙게 돼요. 바로 풀을 먹고 성장한 고기여야 한다는 거죠. 네. 풀을 먹여야 된다. 네,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 풀에는 비타민 K1이 있고요. 이 풀을 소가 먹습니다. 이 풀이 소의 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비타민 K2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바뀌는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축산 시스템은 곡물 사료 위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네. 옥수수 사료를 먹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가 섭취하는 비타민 K1이 없다는 말이고 자연스럽게 소 같은 동물을 통해서 비타민 K2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극입니다. 풀 먹은 소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풀을 안 먹이고 이 사료를 먹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그 말라위라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땅이 척박하다 보니 아이들의 식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옥수수를 농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왜 하필 옥수수냐? 옥수수는 그냥 웬만한 데 던져놔도 자라는 식물. 잘 자라니까. 빨리 자라고. 그렇죠. 풀을 먹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풀 먹인 소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소고기로 출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농가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옥수수를 먹인다? 그럼 최대 14개월 정도만 되면 출하할 수 있는 상태까지 크는 겁니다. 그리고 마블링도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마블링. 그놈의 입에 살살 녹는 마블링 때문에.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비싼 돈을 받다 보니까 현대 축산 시스템 전체가 곡물 사료를 먹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따라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아이들에게 옥수수죽만 줄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을 타서 줘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만 먹인 그 소들의 영향은 또 어떨까라는 걱정이 이제 비로소 들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소가 원래 오래 살잖아요. 근데 네. 금방 도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건강하면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네요. 산업 자체를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가 비타민 K2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굉장히 다양한 그 대륙 국가별로 지역에서 모은 2만 개가 넘는 샘플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2의 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동물들이 먹는 사료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분의 저서를 보자면 이 곡물을 섭취한 가축들이 만든 음식에는 비타민 K2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초지에서 방목된 가축들의 이 고기와 유제품을 먹여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가 있어요. 이 식품을 먹으면 이런 성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소고기, 치즈, 버터 100g에 비타민 K2가 무려 전혀 없죠. 전혀 없다. 충격적이다. 네, 아예 없다. 없는 게 이제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표에서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K2의 함량, 비타민 K2의 함량이 거의 바닥이 됐다. 근데요. 발효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비타민 K1에서 발효가 되면 K2로 바뀐다. 이게 진짜 저는 신기하고도 신비롭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 좀 얘기해 볼까요? 뭔가 이렇게 발효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발효는 부패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뭐 그쵸? 부글부글 썩는 거죠? 네, 이것이 세균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유익한 방향으로 바뀌면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의 경우에도 요구르트도 발효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엔 그냥 요구르트는 세균이 그 안에서 번식하면서 자기가 또 여러 가지 분해하면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이 우리한테 괜찮으니까 발효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안 좋다면 부패라고 하는 거죠. 세균은 그냥 자기 먹고 살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균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건데 네. 이 세균들도 결국 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독소를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영양분을 만들어서 맞아. 단적인 예로 강아지, 고양이들 발에 꼬순내 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버터 그래서 향, 너무 좋은데. 팝콘 이런 향 나잖아요.
이 고소한 향도 사실 이 피부에 상세균이 사는데 이 고양이 강아지가 열심히 달리면 땀샘이 유일하게 발바닥에밖에 없어요. 맞아. 그럼 거기 코코랑. 그래서 아포크린샘에서 지방이랑 단백질이 나오는데 거기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 지방을 세균들이 먹고 이제 싼 똥을 분해 산물이 그 응가 냄새였구나. 그 냄새고요. 그 달콤한 냄새. 어이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실 거예요. 강아지들 꼬숩네. 너무 귀엽잖아요. 세균똥 냄새입니다. 세균똥 냄새. 세균똥 냄새. 세균똥 냄새, 세균똥 냄새, 세균똥 냄새. 세균 응가 냄새. 뭐 어차피 사람의 몸은 거의 세균인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타민 K2도 세균이 만든 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K1을 대사해서 K2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똥도 유용한 똥이 돼야 되겠군요. 특별히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냐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은데 암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오마비, DUC. 다시 한번. 오마비? 오마비, DUC. 오메가 3. 네, 오메가 3. 마는 뭘까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 그렇죠.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타민 B. 그렇죠. 비타민 B. 비타민 D. 그렇죠. 비타민 D. U는 뭘까요? 유산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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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 유산소라고 할 뻔했네. 네, 유산균. 그다음 마지막 C. 그냥 C는 C를 먹어라. 비타민 C인가? 네, 맞아요. 비타민 C. 아, 위에가 비타민 네. B였으니까 그렇죠. 비타민 C. 그렇게 한다면 6가지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시고 여기에 또 이제 비타민 K2까지 K2. 이번에 또 플러스. 첨가를 해주면. 저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를 만합니다. 이름 자체가 K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견됩니다. 한 30년 정도 나중에 발견이 됐고, 그래서 비타민계에서는 뉴페이스가 맞고, 네. 근데 심지어 그 K도 K1, K2가 됐다는 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기능에 꼭 필요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아예 따로 지었구나. 더 세분화됐구나.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이 K라는 게 1929년 지방 섭취가 부족한 병아리를 연구하던 중에 덴마크의 생화학자인 헨리크 담이 최초로 비타민 K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리학자인 에드워드 도이지가 비타민 K의 성질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대단하다. 이들은 생체 기능학적으로 중요한 비타민을 발견한 공로로 194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다. 받을 만하네요. 노벨상까지. 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칼슘 패러독스 그리고 영양과 신체적 태아의 저자인 이 캐나다의 치과 의사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한 끝에 같은 원주민이지만 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뼈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유전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죠. 환경적 요인. 원주민들도 이 전통적으로 수렵 생활을 하는 원주민분들은 치아가 고르고 뼈가 튼튼하지만 이런 수렵 생활 안 하고 서구식 문화, 음식 문화를 받아들인 원주민분들은 치아가 고르지 못하였고요. 또 뼈도 약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서구가 문제. 아니 서구식 음식 문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음식 때문에 뼈 건강이 달라진다고요? 네, 맞아요. 비타민 K2가 부족한 음식을 많이 먹었겠죠? 실제로 K2가 부족했을 때 치아 구조가 약해지고 충치가 잘 생긴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잇몸과 치아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 잇몸이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조민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음식에 치아에 항상 묻혀놓은 상태로 있잖아요. 당연히 치실하지 않을 거잖아요. 원주민들이. 그쵸, 그쵸. 그리고 이를 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충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이들을 세균과 충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썼냐면 뭔지 모르니까 액티베이터 X라고 저서에 그냥 써놓기만 했습니다. 2007년에 돼서야 이것이 비타민 K2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비타민 K2 덕분에 이제 치아에 관한 건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식사를 한 후에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게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도 또 나왔는데 역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치약 같은 게 또 pH 이런 산성도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런 산성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로 씻게 된다면은 음식물의 이런 산성도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해서 뼈가 또 삭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아니 개들은요 뼈를 줍니다. 그럼 그 뼈를 껌처럼 씹으면서 치석이 제거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러다 우리도 비타민 K2가 들어간 뼈껌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오. 그러니까 뼈껌 씹고 보톡스 맞으러 가고
뼈껌 씹고 무릎쓰러져. 아니 이게 짤로 돌아다니면 진심으로 생각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이들이 엄마 내가 몸소리 봤더니 비타민 K2만 잘 먹으면 양치 안 해도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닦으셔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는 닦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비타민 K2를 충치 환자에게 섭취를 시켰더니 네.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95%까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충치 예방 측면에서 비타민 K2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네. 양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충치 때문이 아닌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네. 어린이 여러분 양치는 하셔야 됩니다. 아,